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에 그 저희 집회 밤늦게 오셔가지고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 월요일날 그렇게 힘드셨을 텐데 화요일날 또 아침에 또 생방까지 하시고 오후까지 또 다 그 방송을 하신 거 보면 대단한 체력이시기도 하고 또 너무 무리하는 거 아시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꾸역꾸역 뭐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너무 피곤하셨을 텐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집회는 참 보람 있는 하루였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 시민들이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나오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자유시민의 저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불상사 없이, 그리고 그 MBC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진입하려고 시도했던 그 장면들도 보기 좋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사실은 뭐 조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이제 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만 호소한 것 뿐이고 뭐 누구한테 오라고 전화 한 통화 돌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저녁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저기 뭡니까 MBC 그 스트레이트 방송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월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집회는 보통 보면 뭐 주중에 해도 뭐 목 금 정도에 하지 월요일 날 저녁에는 잘 안 하죠. 그렇죠. 월요일 날이 보통 업무 노동이 제일 많은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7시에 집회를 해가지고 또 장소가 지하철로도 불편하고 굉장히 외지고 불편한 데죠. 거기가 그렇죠. 상암동이.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나 서울에서 오는 분들도 좀 불편했을 거예요. 지하철 내려와서 또 한 1km쯤을 걸어와야 되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들 다들 와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행사가 끝날 때에도 크게 이렇게 인원이 안 빠지고 끝까지 또 남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았었어요. 제가 어줍지 않게 출마를 해봐서 아는데 그 50명 동원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50명, 뭐 200명,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동원할 때가 200명인데 한 지역에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천 명이 모인다는 거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황장수 소장님을 믿고 또 이 결연히 이런 그 분노를 같이 나누어 주시는 분들 참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민 포퓰리즘 제 15조까지 이거를 그 확실하게 실현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냥 조직이 없는 상태보다는 지역 조직을 조금씩 그러니까 황 소장님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같이 올라오신 분들끼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그 서로 그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걸로 조직을 각자 자생적인 지역 조직이 만들어지면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정치권에 압박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번에 많이 오셨는데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서 서로 연락망을 조금씩 자생적으로 중앙에서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조직, 앵그리블루 지역 조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뭐 부산이나 뭐 저기 뭐 대구, 울산 같은 데는 그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임분들이 자발적으로 연락 체계를 좀 네. 갖추고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 부분을 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몰고 가는 네. 모양새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우리 비전을 네. 관철시켜서 네. 이러지 않으면 나라 망하니까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정치를 하려고 그런 네. 생각은 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 적극적으로 조직을 하고 이런 거는 네. 힘들지만은 네. 이제 지역 차원에서 그것이 이제 자발적인 모임처럼 가는 네. 부분은 뭐 제가 그렇죠. 그렇게 말릴 이유도 없고요. 네. 또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서민들이 네.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네. 그런 모임, 뭐 온갖 먹고 놀고 산에 가고 하는 모임은 우리 사회에 숱하게 많은데 네.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이나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네. 이렇게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싸우는 네.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면 네. 그런 게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민주주의의 토양인 거죠, 그게. 예, 옛날에 뭡니까 저 노르웨이입니까? 네. 노르웨이의 그 애들 그 총격 사건 아, 예, 거부가 예, 예. 한 7, 8년 전에 그 영화도 나왔죠. 그거 저도 봤습니다. 그것도 보면 결국은 그 정당에 네. 어떤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죠. 네, 정당의 정당의 여름 청소년 스쿨. 야유회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도 보면 좀 정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생활의 뿌리를 네, 따르지 뿌리는 않습니까? 게 있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 뭐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네, 네. 정당의 여름 야유회에 그렇죠. 가서 참가하다가 이제 테러를 당했죠. 섬에서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도 자발적인 행태에 네. 서민들의 조직,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여야에 이용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네. 서민들 스스로 어떤 정치적 가치를 합의하고 네. 그걸 갖다가 실천시키기 위한 네. 일종의 조직으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이 기성 정치가 대중들한테 너무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수구 기득 따로 엘리트 놀고 쪽에 있죠. 따로 네. 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예, 네. 그런 부분은 뭐 저는 필요하다 이래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앵그리블루 뭐 울산 뭐 모임 뭐 부산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 회원들 자발적인 그러니까 제천부에 뭐 크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든지 서로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자리를 가지는 것 자체가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같은 목소리를 낼 때 혼자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힘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게 정치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뭐 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그런 모임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걱정해서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려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행해서 공유하고 움직이면 그거는 뭐 저는 우리가 우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이는 부분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국에 보면 당원이라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좀 인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당원 모으기 운동하면 이제 주변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본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모집하는 사람이 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 보면 그 한국의 정당들 행사, 민주당의 무슨 리조트에서 하는 행사, 또 얼마 전에 뭐 한국당에서 서울 K호텔입니까? 옛날에 교육문화회관에서 한 행사, 그때 뭐 엉덩이 뭐 글씨 그런 것도 다 성관위가 강의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넣어주면 성관위에서 정당 행사 지원금으로 다 지불한다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1억 뭐 2억씩 먹고 마시는 호화 행사를 성관위가 관련 선거 관리 관련해서 강의만 하게 되면 다 성관위가 그걸 지불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이 국민 세금을 네.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거죠. 그 인위적인 행사에 무슨 놈의 그렇죠.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 돈을 내어서 사실 여기 올라오는 분들은 낮에 네. 지금 그날 7시에 하려고 하면 출발을 네. 뭐 2시나 이래 출발해야 될 건데 네. 그럼 집에서는 뭐 12시쯤 나와야 될 건데 지방 먼 데서는 네. 그러면 뭐 거의 오전 한나절밖에 일 못 보고 거의 못 오후를 하는 포기하고 나와야 되고 또 그날 행사가 11시까지 넘어서 해서 끝났으니까 끝나고 이제 내려가면 네. 아마 새벽에 도착을 다음 날까지 지장을 받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차비와 또 식비와 네. 뭐 또 심지어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저 호남에 섬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이게 그냥 열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고마운 일이고요. 네. 또 저를 위해서 고마운 일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 네. 가치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열정을 저는 장을 까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는 특정 정치인 네. 어떤 정당에 대한 열정이라면 네. 이제는 가치를 가지고 공유하는 네. 그렇지만 누구 한 명이 말을 하고 장을 안 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종의 플랫폼을 네. 제공하는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참 휴가철이고 더웠고 네. 장소도 열악했고 월요일이고 또 준비도 일주일도 못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들 와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또 그날 뭐 여러 가지 또 외부 강사로 오신 분들 또 패널 토론에 참가하신 원장님이야 다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저는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장비가 좋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이거 소장님 너무 소장님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 악화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앰프라든지 뭐 트럭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뭐 저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저희들이 네. 이전에는 좀 협찬이나 이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도와주시는 분 고맙고 진짜 고마운 일인데 약간은 이렇게 이제 성능에서 네. 이제 끝나면 또 소리 문제 제기가 있고 네. 해서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을 어쨌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 해결하자. 네. 그래서 이번에 손피켓도 사서 많이 풀고 밤에 또 뭐 야간 네. 보험부터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 풀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한번 집회할 때마다. 아니, 이게- 우리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네. 이거 뭐 지금 고소하고 저걸 진행시키려면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집회한다고 공갈 쳤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끝내자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집회에서 보여야 돼요. 언론이 보도를 아무도 안 하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 저 MBC만 저것만 네, 보도했으면 그 저도 찾아봤는데 딱 MBC만 보도가 예, 됐어요. 예. 저거는 왜 했을까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곳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은 맨피를 하려고 일부러 네, 그렇게 그랬을 수도 했을까요?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날 다 잡혀갔다고 폭도들 쓰려다가 그날 안 들어가는 바람에 MBC가 기사를 삐어나와서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날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멀리서 와서 열정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관철되는 그날까지 끝없이 싸우고 또 싸우겠습니다. 네. 자, 그 인천에 보면 네. 그 무슨 상인회 9월 무슨 시장 상인회에서 네. 자기가 타던 멤버 한 명이 뭐 8년 된 렉서스를 네. 때려 부수자고 1번 차 탄 게 부끄럽다며 부쉈대요. 네. 자기 네. 차 자기 부수는 거는 뭐 네. 그렇죠. 괜찮지만 그 8년 실컷 타고 반일 운동 쇼 하면서 좀 아니, 내가 저는- 좀 민망하더만요. 네. 그거 그거는 뭐 하는 짓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로 제가 이 문정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문정권이 하는 행태가 어떤 식이냐면 일본을 악의 무리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 무리고 자기 자신은 선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그래서 반일이 애국이고 네. 일본을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매국이다. 네.
뭐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다 그 수법이 그거거든요. 그 유태인들 홀로코스트 했던 나치가 했던 수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편은 선하고 상대방 집단은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죽여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 파시즘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지식인들마저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로 그 국가를 50년 전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전체주의가 지금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는 제일 경계하는 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전 토탈리타리아니즘 이거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그게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식 이 발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뭐 렉서스를 때려 부수고 또 일본 음식점을 안 가고 뭐 일본 옷을 안 사고 이런 것들이 불매운동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가의 리더들이 이거를 주장할 이유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이런 광풍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일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종북 주사파들의 노림수는 한일 관계를 깨트려야지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깨트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를 계속 90년대, 2000년대에 더 부각시켜 온 거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문정권이 현재 똑같이 실제로 문정권의 주축 멤버들도 주사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은 악이고 우리 민족끼리 북한하고 한배를 탄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연방제 통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국민들에게 선동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꾸 뭐 불매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더구나 일식집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식집이고 이자카 일본 술집 이자카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자기의 생계를 끌어나가고 있는데 그거 안 가면 그 사람들도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웃기는 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중 시위를 하면 중국집 가지 말자라는 운동을 할지 참 코미디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넥서스 차를 부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안에 일본에서 생산한 부속이 안 들어가 있으면 삼성 갤럭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휴대폰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유, 선택과 생각할 자유, 그리고 또 개인이 이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할 자유, 이제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거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아까 말한 전체주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이 생각을 이렇게 그렇죠. 다 획일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안 따라오면 나쁜 놈, 악의 세력.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한 이런 어떤 이 원죄가 있는 집단을 갖다가 가해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몰아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딱 옛날에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하던 그런 형태인데 특히 또 이 형태는 히틀러보다 무솔리니에 더 가까워요. 무솔리니가 약간 사회주의적인 척하면서 노동자를 동원해서 뭐 또 이 소장농을 동원해서 또 이렇게 선동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집권해갖고는 또 거구처럼 또 가고 있어요. 아주 희한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 문 정권이 이런 걸 이 적대감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총선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는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그걸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성을 지키라 하면 친일파라고 조국이 매도하고 네. 예스냐 노냐 양자택일해라. 네. 저게 서울대 로스쿨 교수까지 했다는 인간이 미쳐도 저렇게 미쳤어야 되는가. 그게 딱 파시즘이에요. 나 진짜 네. 지가 지식인인 척 안 하고 네. 뭐 폴리테이는 척 안 하면서 살았다면 말도 안 해요. 네. 지금까지 지가 정치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 혼자서 잘난 척 하면서 네. 지식인으로서의 온갖 폼을 했잖아요. 네. 험한 일은 안 하면서 입으로 갖고 항상 떠들었잖아요. SNS에. 그렇죠. 네. 그래 놓고 저기 들어가 가지고 하는 꼴이 보면 그렇게 진보라는 사람들이 비난에 맞지 않던 옛날에 박정희 시대의 막걸리 보안법보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시대의 골기대하고 네. 예?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하게 억압하고 있죠. 차라리 그때는 다 순진하기로 하지. 네. 그래서 지금 뭐 다 몰아가면서 노조가 나서서 거짓거리하고 네. 지금 택배 노조가 나서서 하고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문재인부터 서서 우리는 일본 사람 안 받는다. 네. 한국에 오지 마라. 한국 비행기나 호텔에 예약도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식당에서는 일본 사람 식당이나 가게에서는 물건 안 판다. 네. 이게 더 확실한 표시 아니에요? 왜 그 말을 안 하고요? 네. 불매가 아니라 네. 그냥 일본 사람에 대한 거부 운동을 주도하지. 그리고 안 그래?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또 여행을 국내 외국 여행 가지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게 할 짓이며 어제 해먹으러 가가지고 점심에 네. 부산 갔다가 뭐 거북선 했지요. 네.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는 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가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 검토 중이라는 그 보도를 봤는데, 아이고 이건 그 반일 파리가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거를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국민을 통합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야지. 반일 뭐 친일 이렇게 국민을 둘로 쪼개 가지고 자기 그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이런 그것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그 결과 반일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은 전부 힘없는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거든요. 지금 반일하는 동안에 중국 러시아가 도발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앞으로 네. 망동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도 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해결됐다 그러고 네. 중국 놈이 사드 무슨 빼라고 해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심지어는 민주당이 그 사절단까지 보냈었잖아요. 중국에 사드 때는. 그 산불 약속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왜 일본한테만 용감한 척하고 이 러시아 놈들이나 짱깨들한테는 저렇게 못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천적인 무슨 일본 콤플렉스가 있거나 아니면 일본 갖고 장사는 계속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또 뭐 토착 외구 지랄거리는데, 아마 제가 방송에서 제일 먼저 토착 빨갱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요즘은 토착 빨갱이란 말을 많이 쓰더만요. 네. 그래서 이게 토착 외구가 이게 뭔 말입니까? 그냥 빼앗다라는 인간들이 역사학자라는 자식이 그딴 말을 쓰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목적이 있는 선동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쓴 역사학자가 저도 이제 누군지 아는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선동을 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난 대한민국에 지식인 자격증을 줘가지고요, 지식인이거나 엘리트라 하려면 10년간 쌍스러운 표현이나 천박한 표현을 안 써야 되고 그리고 논문을 몇 개 이상 발표하거나 글이나 뭘 갖다가 이렇게 얼마 이상 발표하고 그 다음에 평균 시험을 통과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한테만 지식인 먹물 자격증을 주고 나머지는 그걸 못하게 좀 해. 그러면 대한민국에 진짜 지식인이나 먹물이 몇 명 되겠어요? 이것들이 전부 가식을 덮어서가 정치판에 요리 줄 서고 저리 줄 서갖고 권력에 아부하면서요 지식인 같은 소리 하고 개뿔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파퓰리즘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 파퓰리즘의 기본 원칙이 반 엘리트주의, 서민 대중의 이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네. 예?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포퓰리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먹물들이 혐오스러워요. 네. 솔직히 우측의 먹물이라는 것들도 혐오스럽고 뭐 보수 언론에 글 쓰는 놈들도 혐오스러워요. 네. 마찬가지로 이 좌빨 이 지식인이라는 것들은 더 혐오스러워요. 진실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지식인의 모습인데 진실을 오히려 일반 대중들에게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원장님 그래도 뭐 의사분이 나오셔가 이야기하는데 또 네. 의료 문제를 한 개는 이야기를 네. 해야죠. 이 정권 원격 의료 네. 참 집요하게 네. 뭐 삼성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까? 한때로 때려 죽이려고 그리 애를 쓰면서 요즘 SK도 원격 의료 관심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어코 강원도 산골에 사는 고혈압 당뇨 환자 집에서 원격으로 약 처방 받는다는데 네. 지금 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네. 99일치까지 약 받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럼 석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의사 만나고 오는 게 마음 편하지. 네. 석 달에 한 번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석 달에 가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더 실제로 더 낫죠. 낫죠. 그런데 집에서 원격 의료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절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 의료를 절대로 추진 안 한다고 약속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틈만 나면 원격 의료가 다시 재등장하잖아요. 지금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계속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강원대 규제 자유구역을 만들면서 원격 의료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강원도에서 원격 의료를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들, 뭐 오지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시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센터에 있는 개인 의원이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나마 이제 있는 것도 문을 닫게 되겠죠. 문을 닫게 되면 근데 더 갈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드는 게 되는 그 거죠. 업 단위에 있는 네. 병원들이나 면 단위에 네. 간혹 가다가 있는 병원들이 다 문을 닫게 되겠죠. 문을 닫게 되죠. 그러면 없어지니까 또 원격 의료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원격 의료가 이제 편하다 어쩌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급하게 의사를 만나야 될 때는 만날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웰리스라고 3D 프린터를 활용한 네. 의료기기 공동제도소를 네. 허용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한국의 뭐 일반 용품 중에서 네. 이 3D 네. 이런 프린터 가지고 만들어서 대중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3D 프린터로 근데 생산한 이제 제품이라고. 지금 이 스마트 웰리스 대구에서 한다는 뭐 이렇게 3D 프린터로 이제 그 모형을 만드는 CF를 만드는 그걸 공동 운영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의료기기를 뭐 못 만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내시경 기구는 전부 일본 일제예요. 예. 그러면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은 그걸 3D로 만들어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없죠. 그거 이제 광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야 돼요. 그럼요. 그거는 다 캐논이니 네. 일제들 네. 니콘 같은 네. 그런 회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된 네. 광학 기술. 네. 그럼 그런 것도 아니고 3D로 하면 뭐 이빨을 3D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 전문의 뭐 할 때마다 뭐 미래 세 가지 먹거리 산업에서 뭐 지난번에 무슨 뭐 수소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도체부터 또 하더만은 그때 또 뭡니까? 바이오 제약을 넣더만. 네. 이번에도 보면 또 7개 국제 규제 자유 특구에 또 3D 의료 기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의료 쪽에 뭘 그 뭐 우리들 병원에 이상호하고 친한데 그거가 뭐 거의 문어발식 재벌 흉내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하고 뭐하고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약사들하고 뭐 친해서 저러나 이해관계가 있나? 아니면 왜 차라리 의료라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 기계라든지 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 3D로 만들고 그 기술들이 축적됐을 때 해야 될 건데 누가 이 의료기기를 3D로 만들 수 있는 의료기기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시제품 만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3D 프린터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한 기계들. 무슨 플라스틱 무슨 성형 네. 그런 것 정도밖에 그렇죠. 돼 있습니까? 네. 단순한 기구들 예를 들면 구원청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로 만들더라고요. 만들 수 그거는 있겠죠.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그거는.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밀한 그 여러 부품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제품 만드는 데는 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지 어떨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 뭘 하는 게 좀 수상하긴 합니다. 네. 자, 1부는 마치겠습니다. 네. 야,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